이번 연도 최대 이벤트 중 하나인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잠재적 승인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흐름.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요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먼저 체크해드릴 건 이겁니다. 최근에 리플에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리플이 최근 아메리카 뱅커 기사에서 다른 주요 국경 간 금융 제공업체와 함께 언급이 되었어요. 현재 리플은 결제 중심의 블록체인 회사이기 때문에 권위 있는 잡지 아메리칸 뱅커가 발행한 최근 기사에서 선도적인 글로벌 국경 간 서비스 제공업체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죠. 이 기사에서 영국의 인기 은행인 HSBC가 새로 출시된 앱인 징을 통해 글로벌 송금 서비스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다루고 있는데, 징이 비은행과 경쟁하려는 HSBC의 노력을 대표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경 간 결제 기능을 구축하는 다른 회사를 언급한 거죠. 여기서 리플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가 3위를 차지했는데, 주요 채택 기업들을 보면 거의 즉각적인 국경 간 송금을 원하는 주요 은행들이 많이 채택을 했어요. 또한 리플이 수년 동안 XRP와 함께 기술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관한 솔루션으로 리플의 페이먼트 시스템을 통한 반복도 언급하는 등 리플의 기술력을 굉장히 세우고 있는데, 또 하나 재밌는 건 이 글로벌 상위 5대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 목록에 머니그램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머니그램은 현재 리플과 파트너십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리플의 페이먼트 시스템이 머니그램 블록체인 통합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글로벌 상위 5대 서비스 제공업체 목록 중 2개는 리플의 기술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되죠. 따라서 리플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경 간 송금 기술을 통해 시장의 엘리트들 사이에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일전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1조 5천억 달러 그 IT 시장을 목표로 삼겠다는 계획도 발표하면서 경쟁사들 사이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리플의 전망이 기대된다는 건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리플과 소송 중인 SEC와 관련해서 체크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SEC와 테라 소송에서 담당 판사는 CEO인 권도영과 테라 측이 루나를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스테이킹하면 1년 고정이자 20%를 주겠다 등등 과장된 멘트를 했고, 이런 모습들이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루나, W루나 및 미러 토큰은 증권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SEC가 스멀 루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주장을 다시금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SEC는 바이낸스와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죠. 그래서 최근 1월 3일 SEC가 바이낸스를 상대로 한 사건의 증거로 테라 판결을 제출을 했어요. 여기서 제출된 내용을 보면 증권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하위 테스트에 대한 테라 담당 판사의 해석을 언급하고 있어요. 즉, 리플 약식 판결에서는 담당 판사가 거래소를 통한 XRP 판매가 증권이 아니고 투자 계약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테라 소송에서 봤듯이 경우에 따라 암호화폐는 증권이 될 수 있다, XRP도 증권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리플뿐만이 아니라도 다른 암호화폐 역시도 다시금 증권이 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표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 리플 홀더들의 든든한 대변인 존 디튼 변호사가 다시금 나섰거든요. 최근에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의 디지털 자산, 금융기술 및 포용 소위원회가 청문회를 계획했는데, 금융안전감독위원회 FSOC의 혁신을 위한 발전 프레임워크에 집중할 예정으로, FSOC는 최근 의회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을 시행해야 한다는 긴급성을 강조했어요. 여기에는 암호화폐 현물 시장과 스테이블 코인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필수적인 토론을 포함해서 가장 최근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가격 불안정, 과도한 레버리지 및 사이버 보안 위협과 같은 암호화폐 시장의 지속적인 문제에 주목하기도 했는데, 이 관련 청문회에 존 디튼 변호사가 증언하겠다고 지원을 한 거죠. 존 디튼이 여기서 트위터 X를 통해 SEC 의장 게리 겐슬러가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또한 코인베이스에 대한 SEC 절차의 모순적인 성격을 강조하기도 하는 등의 멘트를 전하면서 청문회에서 SEC를 저격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일전에 미 하원 의원인 톰 에머가 SEC 안정화법이라고 해서 게리 겐슬러 의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그런 법안도 발의한 만큼, 이번 청문회에서 SEC의 여러 입장과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의 여러 규제에 대한 잠재적인 테두리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서 1월 10일 열리는 청문회 체크해야 한다는 점 강조드릴게요. 다음으로 시장에서 ETF에 관련한 부정적 이슈가 나왔었죠. 12개 이상의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에 대한 잠재적인 거부 보고서의 우려가 대량 청산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크게 폭락하기도 했었는데, 반대로 이 가운데 리플의 거래량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어요. 최근에 전체 시장이 하락한 직후에 리플 거래량이 갑자기 220%가량 증가하면서 일부 반등을 했었는데, 그 당시 XRP 거래량이 35억 달러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매수량
거래량으로 시장에서는 전체장이 하락하고 하루 만에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리플은 일부 고래들과 기관 세력들이 특정 라인을 지지하고 있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더불어 리플뿐만 아니라 1월 3일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시장 거래량이 4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지난해 3월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투자 금액이 오가고 있거든요. 즉 너도 나도 ETF에 대한 기대감을 포함해서 매수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아크인베스트의 ETF 신청 결정 날짜인 1월 10일까지 약 일주일 남았기도 하고, 블랙록과 피델리티를 포함한 여러 ETF 신청사가 지난해 12월 말 SEC에 최신화한 서류를 제출했기도 하며, 현재 그레이스케일은 SEC에 8-A 라고 하는 양식을 제출했는데, 이걸 제출했다는 건 해당 운용사가 상품이 승인될 것을 대비해 공개 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의미로서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 승인이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더불어 겐슬러 위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정치적 이유도 있거든요. 지난해 7월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포괄적 규제 법안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대상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고,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선 상원은행위원회에서도 통과돼야 하는데 지난해 중 처리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결국 해를 넘겼죠. 여기서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패트릭 맥헨리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 정치 지도자 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권력 누수 현상, 일명 레임덕 기간 동안 가상자산 법안을 승인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중대로 가상자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선 SEC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게 핵심이죠. 더불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불허할 경우 ETF 신청 업체와 법적 분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SEC는 이미 2022년 가상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선물 ETF의 현물 ETF 전환 신청을 거부했었고, 이에 따라 그레이스케일과 소송전을 치르기도 했죠. 이후 SEC의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는데, 앞선 소송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불허할 만한 마땅한 법적 근거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들의 출시 신청을 불허할 만한 새로운 논리를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우세한 시점이라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근거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는 결국 허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큰 걱정하지 마시고 ETF 신청을 바라보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다만 이게 허용된다고 해서 바로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상승을 시작하느냐를 따져보면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ETF 신청을 시작하고 기관 자금이 계속해서 시장에 흘러들어오는 시간을 포함해서 비트코인 반감기를 포함하여 장기적인 우상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있게 시장을 지켜보셔야 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금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